네, 이번 시간에는 자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공기가 허파에서부터 쭉 공기가 올라올 때 목이나 입 안에서 장애를 받는 소리를 우리가 자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를 받는 거.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이야기는 걸리는 위치도 있고 걸리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애가 생기는 위치, 장애가 생기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중에 자음표를 배울 때 이렇게 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하고 그 안에 이렇게 쭉 의문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데, 먼저 위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음 위치라고 하거든요. 소리를 만드는 위치, 즉 장애가 일어나는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입술 소리라고 한다면 입술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공기가 쭉 허파에서 올라오다가 입술 부분에서 장애가 생긴다는 거고, 좋은 방법,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어떻게 소리를 만드느냐인데, 파열음이다 하면 공기를 막았다가 퍼뜨리는 소리를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 자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우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음, 경음, 격음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뜨, 트, 그, 끄, 트, 즈, 쯔, 츠 이런 것들 있죠. 브, 뿌, 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합니다. 예사소리는 브, 그, 그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브 이런 것들이고요. 된소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센 소리입니다. 끄, 뜨, 뿌, 쯔 쌍쇼, 쌍기역 이런 소리죠. 끄, 뜨, 뿌, 쓰 이런 거. 거센 소리는 뿌, 트, 흐, 스 이런 겁니다. 소리가 좀 거친 소리가 나죠. 이렇게 크트푸츠 이런 것들을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이죠. 브, 뿌, 프, 그, 끄, 크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있는데, 울림소리는 비음과 유음을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울림소리가 아닌 것들은 안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들어보셨겠지만 뭐 노란 양말, 나라마음 이런 거 있죠.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요 네 개를 묶어서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요 네 개가 아닌 나머지 자음들은 안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울리지 않는 소리라는 거죠. 쉽죠? 자,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술에서 나면 입술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브를 볼까요? 브, 이렇게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죠. 입술에서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술 소리. 무도 마찬가지죠. 무. 잇몸 소리는 요 윗니 뒤쪽에서 납니다. 그, 뜨, 크, 스, 스, 느, 르 이렇게. 그렇죠? 잇몸 위치에서 장애가 발생하니까 잇몸 소리고요. 자, 그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는, 센 입천장이라는 건 혀로 쭉 가시다 보면, 혀로 쭉 입천장을 훑다 보면 뒷부분에 말랑말랑한 입천장 전에 딱딱한 입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입천장을 우리가 센 입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에서 소리 나는 게 즈, 쯔, 츠. 그죠? 혀가 넓게 그 부분에 떨어지죠? 즈, 쯔, 츠. 그죠? 여린 입천장은 혀 뿌리가 말랑말랑한, 아까 말랑말랑한 입천장 봤죠? 혀를 쭉 넘기다 보면 말랑말랑한 입천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혀 뿌리가 닿는 겁니다. 그, 끄, 이렇게. 이게 되죠? 응도 마찬가지고. 목청은 목청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5가지 소리가 있고, 장애를 받는 방법에는 파열음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데, 파열되는 소리죠. 먼저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읍, 브, 읍, 드, 드 이렇게 막았다가 파열되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하고요. 마찰음은 마찰되는 소리입니다. 네, 목청이 마찰되면, 그죠? 이렇게 쭉 마찰되는 소리를 우리가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파찰음은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을 가지고 와서 앞글자를 딴 거예요. 파찰음. 먼저 파열되겠죠? 파가 먼저 쓰였으니까. 그래서 먼저 읍 나갔다가 터져요. 즈 터지는데, 터질 때 즈 소리가 마찰되면서 유지됩니다. 즈, 그죠? 즈 이렇게. 그래서 파찰되는 과정도 있고
파열되는 과정도 있고 마찰되는 과정도 있다. 그래서 파찰음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비음과 유음인데, 유음은 혀를 올리면 혀 양옆으로 공기가 흐른다. 그래서 유음입니다. 흐를 유자를 써서. 그래서 양옆으로 공기가 흐를 때 흐른다는 개념을 유음이라고 하고요. 비음은 콧소리가 드러난다. 콧소리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비음이라고 합니다. 하면 코에서 공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쭉 외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별표 3개입니다. 아까 말했죠? 자음표, 단모음표, 그리고 이 자음표. 이 2개는 약간 수학에서의 공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2개는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음은 그 비음 콧소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콧소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마를 발음하는데 입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다 입에서 공기가 나오는데요. 저 코로만 공기가 나오진 않아요. 입도 나와요. 한데 제가 말했죠. 모든 자음은 모음과 함께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쵸? 코로만 발음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비음이 코로만 발음된다라는 거. 코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무조건 모음을 써야 되고, 모음이라는 건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죠.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콧소리와 입소리가 동시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아는 아니에요. 아는 그냥 아니까. 할 때,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 이런 발음은 모음과 함께 발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콧소리만 나는 건 아니다. 콧소리만 나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모르겠습니다. 코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일반적으로는 코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비음에는 그러니까 콧소리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같죠. 실제로 발음할 땐 무조건 입에서 나는 소리도 함께 더해진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